요즘 저기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간다는 교육 현장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교육 현장에서 현실 너무 모르고 하시던 말씀이다라면서 왜 현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저 교사 단체 이런 데서 예. 면책부터 해줘라 이런 네. 얘기한 건 저도 봤어요.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교직 사회가 너무 위축됐잖아요. 네. 그래서 교권 얘기만 하고 그럽니다. 근데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이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교사들도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잡무에서 해결돼야 되고 또 학부모들 민원이나 등살에 시달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학교 사회 전반이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강하게 팽배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열심한 선생님들도 되게 줄었어요. 그리고 수동적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어떤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교육을 국민학교였죠. 당시에 6년밖에 안 했지만 이재명 어린이도 소풍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도 추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장 다닐 때 너무 힘들 때 네. 그 소풍에 대한 기억에 좀 버티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공장 다녀가지고 돈 좀 벌면 네. 국민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소풍 같은 것처럼 수학여행 갔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다. 라는 희망도 주고 네. 뭔가 삶의 근거가 됐던 거죠. 예.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교육학자들이 합의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존감 형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네.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도 다 외웠잖아. 이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칭찬 한마디를 받고 막 어깨 뿜뿜하고 날아갈 그렇죠. 것 같고. 아니 그게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저도 그럼요. 그 교회에서 막 발표회 하는데 너무 교인들이 목사들이라고 해서 많이 또 예쁘게 봐주신 거겠지만은 그렇게 막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결국 이 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성공 사례는 아닐 수 있어도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쯤에 너 참 말 잘한다, 조리 있게 잘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칭찬 받으면 그 어린이는 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책도 열심히 읽게 되고 예. 이런 거거든요. 예. 실제로 진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 치면 아나운서든 누구든 예.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칭찬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 교회에서든 어디든 부모님이든 누가 예.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자존감의 근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가 파편화되고 네. 그냥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고 끊임없이 또 경쟁으로 그러니까요. 내몰고 아니 초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자족적으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의 전 단계예요. 많은 초등학생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가면 어떡할래?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전 단계예요. 네. 너 고등학교 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할래? 대학도 고등학교도 대학의 전 단계잖아요. 네.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잖아요. 예. 대학은 취업의 전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완성도 있는 어떤 상태를 선물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전 단계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예. 아이들은 어른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럼 어른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그래요. 진짜 눈물 나는 대목들이에요. 네. 그러면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책임지기 싫어요. 너는 현실을 몰라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단체도 책임 있는 구성원이니까 저는 예.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 화두를 꺼냈잖아요. 네. 아이들에겐 소풍이 필요해요. 무슨 사생대회 이런 것도 가야죠. 한 번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나가서 그냥 달리기도 하고 네. 달리기 싫으면 걷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그림도 한번 그려
누려보고 수학여행도 가고 졸업여행 물론 가고 네. 이러면서 풍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네. 대한민국 지금 돈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아이고 막 추가 세수가 쑥쑥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뭐 졸업여행 가는 거 자꾸 자부담으로만 하지 말고 예. 정부에서 좀 되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 교사들은 예. 학생들 부담이 많이 놀러 다니면 부담이 커지니 예. 좀 뭐 정부에서 좀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맞다 그러면 검토하고 한번 기재부랑 의논 시켜보겠다. 네. 이러면서 나가면 좋았는데 네. 좀 위축된 상태에서 예.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우리의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건 아쉬워요. 대통령의 말은 정확히 맞습니다. 아이들은 네.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뛰어놀 기회가 사교육 때문에 없다면 교과 과정에 뛰어놀 기회들을 찾아야 돼요. 체육대회도 몇 번 해야 되고요. 예. 체육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오늘은 달리거나 걷거나 이런 운동, 뭐 유산소 운동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업 좀 줄이고 빼고라도 해야죠. 그래서 학교가 저는 진짜 외국에서 학교 다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자기 고등학교는 자기 청소년 시절의 학교는 매일처럼 축제였다는 거예요. 네. 매일 같은 축제. 매일처럼 축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어떻게 놀까 싶을 정도로 매일처럼 축제였는데 우리는 매일처럼 지옥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이들을 살려야죠. 이건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줄여주는. 그거 해야죠. 방식으로. 그리고 뭐 보험부터 해가지고 민사상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거 예. 보험료 얼마 된다고 예.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아이들 손 잡고 우리 야외로 나갑시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또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럼요. 네. 자,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 땡큐 고마워요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문통 때 뭐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답답하고 그런데 예. 근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 중에 절대로 고등학생 데리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 그런 교훈 없어요. 그런 교훈을 안전하게 가자. 예. 그리고 앞뒤를 좀 보자. 예.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 책무를 다하자. 네.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예. 절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하지 말자.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음. 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자. 네. 이게 교훈이지. 예. 그냥 교실에 애들을 가다 둬라? 이게 교훈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세월호 이후에 비정상으로 된 측면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정상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상화 정부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